안녕하세요. 텍스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직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운용할 때 어떤 과세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연금계좌는 총 3단계로 나눠서 이해해야 하고 단계별로 과세 내용이 다릅니다. 1단계는 연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납입 단계입니다. 2단계는 납입한 금액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운용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노후자금 등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인출 단계입니다. 오늘은 그중 두 번째, 운용 시점의 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사와 관련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주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펀드, 국내 상장 ETF 등이 있습니다. 투자 한도에 제한은 없으며 다만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운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IRP에서는 원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상품을 두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인 ELB, 정기예금 등의 투자 한도 제한은 없고 실적 배당형 상품의 경우도 연금저축 펀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금계좌 운용 단계에서는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상계합니다. 또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따로 세액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운용수익에 누적됩니다. 즉, 발생했을 때 당장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쌓인 운용수익 등은 최종적으로 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지만 이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2025년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계좌를 일반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노후자금을 쌓아나가기 위한 일종의 기금처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생기는 운용수익은 발생 시점에 과세하지 않다가 실제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절세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면 원래도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들 위주로 연금계좌 내에 투자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많을 수 있는 주식형 ETF나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원래도 대부분의 이익이 과세인 기타형 ETF나 해외 펀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형 ETF를 1만 원에 매수해서 2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를 통해 해당 ETF를 거래했다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면 매매 차익 10,000원이 과세 대상 운용 수익으로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만약 기타형 ETF를 그림처럼 일반 계좌에서 거래했다면 매매 차익 12,000원과 과표 기준가 증가분인 10,000원 중 적은 금액인 10,000원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거래했다면 실제 얻은 차익인 12,000원이 과세 대상 운용수익으로 쌓이게 되고 향후 인출할 때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일반 계좌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과세되는 상품이라면 연금계좌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향후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계좌는 손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펀드는 1만 원 이익, B펀드는 3만 원 손실, C ETF는 2만 원 이익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했다면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과세되어 총 3만 원의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면 이 세 개의 손익이 통산되어 운용수익은 0이 되므로 과세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예금 상품도 연금계좌를 통해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15.4%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이 있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므로 실제 한계세율이 최대 49.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건보료 산출 시에도 포함됩니다. 반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의 경우 당장 과세하지 않고 향후 인출할 때 과세가 될 것인데 이러한 사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출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을 향후 인출할 때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면 3.3에서 5.5%로 원천징수되고 이러한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부담이 적습니다. 설령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16.5%로 종결되고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연금계좌 운용 단계의 과세 혜택과 관련한 키워드는 운용수익은 발생할 때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한다 입니다. 즉, 운용 단계에서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이 모두 통산되고 나중에 인출할 때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 운용 시 상품을 선택할 때 원래도 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운용 단계의 과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계좌에서 실제 자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과 연금 외수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